여러분들 좋아하는 중개사법.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218조. 218페이지 손해배상 책임하고 계약금 반환 채무이행 보장. 자, 여기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파트, 계약금 반환 채무이행 보장 파트 간단하게 봐드릴게요. 자, 일단 손해배상 파트는 칠판을 봐주시면 돼요.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그래, 자연스럽게 봐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중개사법만큼은 자연스럽게. 자, 봐보세요. 자, 개공 소개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건물을 샀는데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자, 개공 잘못 때문에 고의든 과실이든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손해가 얼마 발생했습니까? 1억 2천 발생했어요. 자, 1억 2천만 원 발생했어요. 자, 됐어요? 자, 1억 2천. 그러면 개공 손해배상 얼마까지 져줘야 돼요? 1억 2천 손해 난 만큼 다 져야 돼요. 근데 돈이 없으면 배상받기 쉬워, 어려워.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서 보험 들고 영업하려 했죠. 개인, 즉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보험 얼마 들어야 돼요? 1억. 그럼 일단 을은 보험회사로부터 1억 청구해서 받아냅니다. 그러면 1억 해결됐죠? 그러면 나머지 2천만 원은 개공이 직접 청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2천만 원 청구해서 그러면 다 1억 2천 해결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제 보증기관에서는 누구 때문에 배상을 해준 겁니까? 개공. 그러면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줄여서 뭐라 합니까?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줄여서 구상권 O 이렇게 표현하지. 행사할 수 있다고. 행사할 수 없는 거 X니까. 그쵸. OX 할 때 O. 이해됐어요? 예. 자, 이제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자, 이 파트가 이게 전부입니다요. 집에 가도 됩니다,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이 나와 있어요. 자,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은 이제 크게 압축을 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가 개업공인 중개사입니다. 자, 개업공인 중개사의 중개 고용인도 있어요. 고용인, 개공도 있고 고용인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 고의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 과실이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로 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갑하고 을하고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구 소개로 이루어졌어요? 개공 소개로. 자, 그러면 여기서 손해 끼칠 때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고의, 과실 없이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손해배상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예, 고의란 것은 쉽게 말하면 하자를 알고 있음에도 안 가르쳐준 거에 고의성이 있는 거고, 과실한 건 몰라서 못 가르쳐준 거예요, 하자를. 이게 물건 조사하는데 과실이 있다는 소리죠? 예,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과실 범위는 중과실이든 경과실이든 다 포함이 돼요. 이게 조금만 잘못해도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중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무엇과 관련된 고의과실? 중개행위라는 게 둘이 알선해 준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 그러면 중개행위와 관계없이 손해가 발생했다면 우리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에요. 뭐 민법이랄지 다른 법상 문제지. 정리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가 관련된 고의과실? 중개행위. 근데 중개행위냐 아니냐 애매모호한 것들 있잖아요. 중개행위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이건 뭘 공부하라 그랬어요? 판례. 그렇지. 자, 판사가 이거 중개행위다 그러면 우리는 중개행위라고 공부하는 거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습. 우리가 개공이 중개해주고 중개보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보수를 받지 않고 무료로 중개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이거 중개행위로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무료로 중개했는데 사고가 발생했어요. 봐야 됩니다. 이제 판례에서 중개행위로 본다고 했어요. 그럼 손해배상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무료 중개하더라도 배운 대로 하셔야 돼요. 배운 대로 해야지 나중에 손해배상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중개행위 기준 판례가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어요. 중개행위냐 아니라 기준, 판단 기준이 되는 판례가 있는데 중개행위냐를 판단할 때는 개공 주관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이해됐어요? 예, 개공 주관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는 거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요. 고용인. 고용인이 누굽니까?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이잖아요. 자, 이분들이 여기 취업을 해서 이 사람들이 고의든 과실이든 손해 끼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직접 고용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이 앞제 배웠죠? 개공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둘이 연대 책임 진다 그랬죠? 예. 그리고 고용인 때문에 개공이 지는 책임은 과실 책임, 무과실. 무과실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과실이란 말이 나와요? 아, 무과실이라고 했어요? 아, 아주 좋았어요. 무자가 안 들렸어. 예, 그랬죠. 예, 좋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시면 돼. 예, 무과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감독하는데 과실이 없어도 사고 터지면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손해 끼친 것 자체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는 과실 책임 성격이고 직원 때문에 개공해지는 것은 무과실 책임. 그죠? 고용인이 사고 쳐버리면 개공은 민사상 손해배상은 무조건 져야 돼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예, 아주 좋았어요. 너무 집중을 하니까 정막이 흐를 정도네.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세요.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은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이건 사무소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빌려줬다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A 개공인 사무소를 내고 영업하는데 2개월 휴업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휴업 신고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돼요. 몇 월 초과. 근데 이제 문만 닫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친구 B가, 이게 B가 무슨 사람? 다른 사람이 돼요. 사무소 빌려달라. 그래서 빌려줬어요. 근데 B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A 사무실에서 영업하다가 얼마를 끼쳤어요? 아니 1억 끼쳤어요. 아 계속 틀려. 좋았어요. 그러면 피해자는 직접 B에게 손해배상 1억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배상받기 어려우니까 사무소 주인도 책임지란 소리요. 그러니까 사무소 주인도 책임져라. 동시에 청구 가능해요.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동시에 하면 각각 얼마씩? 1억씩. 그렇다고 2억 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쪽이든 받으면 다른 책임은 소멸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른 사람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은 과실 책임 관계다, 무과실? 무과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소 빌려줘갖고 사고 터지면 사무소 주인은 무조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그러면 사무소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안 빌려주는 게 좋아요. 여기 정리됐죠? 예. 자, 그러면 사무소 주인은 무조건 져야 돼요. 그럼 여기서 다른 사람 범위는 어디까지로 봐야 돼요? 다른 사람 범위. 그러니까 사무소 주인이 아닌 모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다른 개공이 될 수도 있어 없어요? 또 일반인이 될 수도 있어 없어요? 무등록업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사무소 빌려주면 안 돼요. 사무소 주인이 아닌 누구에게나. 정리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요건을 보게 되면 거래 당사자의 무슨 손해가 발생을 해야 돼요? 재산상 손해입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이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 법에서 재산상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박았죠. 그럼 저기 얼마 발생했어 우리? 그러면 1억 2천 손해가 발생했는데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한 달간 고민 안 하고 잠을 못 잤어. 그러면 정신적 손해 3천, 1억 5천 달러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오로지 무슨 손해만? 재산상 손해까지만. 그리고 보험회사도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까지는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두 번째 요건이고, 세 번째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란 건 원인과 결과죠.
자, 이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든 사무소 빌려준 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해야 돼. 그러면 다른 원인 때문에 발생하면 인과관계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손해 입증은 누가 해야 돼요? 손해를 주장하는 자, 그러니까 피해자를 말하는 거죠.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돼요. 손해 입증하고 인과관계 입증하고 다 입증을 해야 돼요. 됐어요? 예. 자,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손해배상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손해를 입증을 했거든요. 그러면 A 개공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몇 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건 우리 중개사법 규정이 아니에요. 민법 규정입니다. 민법 규정이요. 이걸 준용을 합니다. 자, 우리 중개사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어요. 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불법행위 있는 날 10년이고. 그러면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 1억 청구. 이것도 있죠. 이것도 시효가 있어요. 몇 년으로 봐야 돼요? 1년? 좋았어요. 3년입니다. 3년. 이것은 이제 이것도 우리 법에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상법 규정을 준용을 해요. 3년으로 본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럼 손해배상 파트는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밑줄구로 가야지. 자, 자, 214페이지, 1번에 보면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 나와 있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뭐라 했어요? 무엇과 관련된 고의과실을 했어요? 중개행위를 거기 써놨어요.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밑줄 보세요. 중개행위는 개공과, 어쩐다고요? 아, 지난번에 다 했어요? 예, 근데 왜 또 했어요, 지금? 218페이지부터 하는데, 그래요? 그럼 밑줄은 그었으면 그냥 생략할게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 앞주에 했던 걸 또 하고 있어, 지금. 예, 괜찮아요, 그러면. 자, 그치, 어찌 대답을 잘 하더라. 그쵸, 대답을 착착 잘 하길래, 이거 이상하다. 그죠? 그죠? 그럼 이제 218페이지. 어차피 그럼 밑줄은 여러분들이 그었으니까 생략할게요. 그러면 이제 218페이지. 218페이지 이제 보험 파트 넘어갑니다. 이건 한 번 더 했으니까 이제 뭐. 네, 좋아요. 근데 왜 제대로 이야기 안 했어요? 좋았어요. 저는 뭐 여러 군데를 강의하다 보니까 헷갈리거든요. 예, 여기저기. 그래서. 자, 그 다음에 218페이지 그러면 보세요. 이제 손해배상 파트로 넘어갑니다. 아니, 손해배상 책임 보장, 보험 파트로. 그러면 이 파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해배상 성립 요건하고 보험 두 가지를 공부하거든요. 보험 파트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보증 설정 시기는 우리가 앞에서 조금씩 배웠어요. 언제까지 보험 들어갔어요? 업무 개시 전. 왜냐면 업무 시작하자마자 사고 터지면 배상할 돈이 있어야 되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근데 법인은 분사함수 낼 수 있잖아요. 분사함수는 언제까지 보증 들어야 돼요? 하루 종일 업무 개시 전 하지 말고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분사함수 설치하면 신고를 하죠. 신고할 때 보증 설정 증명 서류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보험 들어야 돼?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거기 시기 밑줄 그을게요. 양가로 1번 첫째 줄. 중간에 보면 업무개시 전 밑줄 그으시고. 밑줄 그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분사무소 있습니까? 마지막 줄 중간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진하게 동그라미 치세요. 어떻게? 진하게. 그러면 우리가 특수법인이 있죠. 지역농협,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이 특수법인은 보험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언제까지? 업무개시 전. 자, 오른쪽 동그라미 3번 세 번째 줄 중간 업무개시 전 나와 있어요. 자, 실기는 끝. 다 업무개시 전인데 분사무소만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칠판을 봐주시면 돼요.
자, 칠판 볼 때는 어떻게? 그래, 자연스럽게. 자, 보증 설정 금액 알아야 돼요. 자, 금액은 우리가 조금씩 해와서, 뭐, 다 알 것이요. 방법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고 절차 알고 있으면 돼요. 신고 절차. 그럼 이제 머리 굴려보세요. 법인은 보험 얼마 들여야 돼요? 2억. 이제 부분적으로 해와서 이거 모르신 분 없죠? 2억 원 이상. 많이 들은 건 관계없으니까 이상이고. 자, 법인은 분사하면서 얼마? 1억 추가 설정. 분사하면서는 얼마 설정? 추가 설정입니다. 1억 추가 설정. 자, 그러면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 붙는 게 무슨 법인? 특수법인 있잖아요. 그러면 특수법인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요, 네 가지요. 자, 당첨 몇 가지? 네 가지. 자, 그 중에서 지역농협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줄이면 지역농협이 되죠. 지역농업협동조합을 줄이면 지역농업. 여기는 보증금 1,000만 원 이상만 들면 돼요.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랄지 지역산림조합이랄지 산업단지관리기관 나머지 특수법인들은 보험을 얼마를 들어야 될까? 자, 찍어봐요. 기초할 때 했어요. 기초 강의 들으신 분. 2억? 2억이라고 넣었어. 거기는 늦게 왔으니 여기 1억? 예, 1억 나왔고 여기는 5천 나왔고 5천 1억 2억 최종 결론 2억이랍니다. 2억 맞을 것 같아요? 자, 2억입니다. 2억.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요. 왜 지역농협은 1,000만 원인데 지역산림조합 같은 지역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왜 2억씩이나 붙어야 될까? 농협은 돈이 적고 그 산림조합은 많으니까. 예, 그게 아니고. 자, 예, 미소 작전은 나오고 있어죠. 그건 왜 그러냐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중개업하려면 무조건 보험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 중개사법 시행령에가 1,000만 원 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법에 규정이 없어요. 전혀 규정이 없어. 그렇다 보험 안 든 게 아니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수법인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일반 법인 이걸 준용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2억이에요. 달리 여기 아니라 이 규정을 준용하니까. 자, 됐습니까? 예. 그래서 특수법인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일반 법인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개인들, 개인 개공이죠.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을 합해서 개인 개공이란 말을 써요. 자, 이건 얼마? 1억 이상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금액은 뭐 특수법인 빼고 대충 알 거예요. 자, 방법. 보증 설정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 공제 가입하는 방법, 공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자, 이 보증보험 가입, 공제 가입, 공탁. 이건 보증보험 회사가 있고, 이건 협회에서 운영합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이건 어디서 운영해요? 법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쉽게 말해서 보험료 냈고 보험 드는 거고, 이건 돈을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셋 중 하나 아무거나 설정하면 돼요. 나중에 뭘 가입하고 싶습니까? 공제. 자, 여기는 보증보험, 여기는 공탁 아니고? 그렇죠. 네. 뭔가 안 좋다고 했어. 안 좋은 건 없어요. 일단 돈을 맡겨놓고 마음대로 못 찾아가요, 공탁은. 3년간 못 찾아갑니다. 폐업할 때고 3년. 사망할 때부터 3년 못 찾아가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많이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신고 절차는 신고서에다가 보증보험 들면 보증보험 증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요? 원본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소에 게시를 하고, 그러면 신고하러 갈 때는 사본 제출하는 거지. 자, 여기는 공제증서가 있죠? 사본. 공탁 가입하면 공탁증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4번. 그러면 이 신고서에다가 이게 증빙서라고 하거든요. 하나 갖추면 되겠죠. 그러면 신고하러 갈 때 신고서에다 이 증빙서 4번 갖춰서 등록관청인
남양주 시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보증 설정 신고요. 본인들이 신고해 줘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어떤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사유를 직접 통보해 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직접 뭘 해주면? 통보해 주면 신고를 생략할 수도. 여기까지 정리되고 있어요? 안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처음에 보증보험 보통 일자 뭐 2년 계약할 수도 있지만 1년 단위로 많이 계약하거든요. 폐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증보험 1년 계약을 했어요. 근데 6개월 만에 보증을 바꾸고 싶어 해요. 가능하겠어요? 변경. 그럼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이제 자기가 변경할 곳을 이 공제를 가입해요. 그죠? 그럼 변경신고서 갖춰서 등록관청에 변경신고하면 돼요. 이때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 보험 들 때하고 변경할 때하고 절차는 같죠? 그러면 추가로 공부할 건 딱 하나. 언제까지 변경 설정 신고를 하라 그랬습니까? 뭐 하기 전에? 자, 여기는. 그래, 보증의 효력 있는 기간 중.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 단어를 좀 외워보세요. 보증의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보증을 설정해서 변경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 이 보증 효력 있는 기간 중 이 단어, 그때 이런 많이 나아진 거예요 지금. 이 단어가 기억이 잘 안 돼. 예, 근데 이제 기초할 때 열심히 해놨더니 그래도 대답 잘 하고 있어요 지금. 봐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증 끝날라면 아직도 6개월이나 남았는데요. 그렇지. 보증이 끊기면 안 된다는 소리인데 먼저 보증보험을 해지하고 나서 가입하면 끊겨요? 안 끊겨요? 끊겨버려요. 그 사이에 사고 터지면 돈이 없잖아요. 보험이. 먼저 뭐하고? 가입하고 해지하라 이 말이야. 이걸 효력 있는 기간 중 무슨 기간 중? 효력 있는 기간 중. 자, 그러면 또 하나. 보증을 1년 계약을 했어요. 보증보험 1년 계약을 했는데 몇 년 계약을 했어요? 그럼 보증이 끝나가 안 끝나가? 그럼 여기도 끊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 그럼 언제까지 재설정 신고해야 돼? 여기는 만료일이란 말 써요. 만료일. 왜 그래요? 오늘 24시에 만료되면 오늘까지 보험 들면 끊겨 안 끊겨? 안 끊기잖아. 오늘 24시에 만료되니까 오늘까지 들면 안 끊기잖아요. 만료일이란 말을 써요. 자, 만료일까지 재설정. 그러니까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은 만료일입니다. 이해되세요? 중간에 바뀐 거 효력 있는 기간 중. 이 단어, 이런 단어들 좀 숙지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이거 있잖아요. 재설정. 만료로 인한 재설정. 공탁은 적용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공탁은? 아니, 공탁은 돈을 맡겨놓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만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 재설정에서 공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보증보험하고 뭐만? 공제만. 이게 시험 자주 나와요. 공탁은 쉽게 말해서 여기 이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 만료일의 재설정.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금 보증이 중간에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증보험 가입했고 공제가 있어요.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중개 행위를 할 당시, 즉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분명히 보증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거든, 개공이. 근데 이제 손해를 그때는 모르고 1년 후에 손해를 알았어요. 처음에는 손해를 몰랐다가 손해를 알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려고 보니까 개공이 공제조항으로 바뀌어 있네. 그럴 수도 있어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의뢰인 입장에서 어느 기관에다가 손해배상금을 청구가 해야 되냐? 또 이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어떤 보험회사 청구할까? 공제, 보증보험 둘 중 하나거든요. 자, 당첨. 보증보험. 공제할게요. 예. 공제. 갑자기 2대2. 공제. 저쪽은 또 싹 공제는. 싹 공제. 자, 그러면 우리
보증보험이랍니다. 나도 처음 알았는데 보증보험이래요. 네, 보증보험. 여기다 청구하는 거예요. 중개행위를 할 당시, 중개행위를 할 당시의 보증기관에다 손해배상금 청구하는 거예요. 여기다 청구한 게 아니에요. 뭐 공지적으로 못 알리려어요. 맨날 사고 터져 오면은 배상만 해주게. 자,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계약할 때 이 보증보험 증서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의뢰인이. 아, 그랬죠? 예. 여기다 청구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또 알고 있으면 좋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험 파트 다 끝난 건 아닌데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뭘 해야 돼?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자, 보증 설정 금액 오른쪽 양가로 2번. 자, 금액 밑줄 긋는데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긋었어요. 자, 법인 개공 얼마? 2억.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 거기 밑줄 그으시고. 자,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개인 개공 얼마 설정하라 그랬어요? 1억 이상. 중개인도 1억 이상. 개인 개공은 둘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합해서 개인 개공이라는 말을 써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주어 동그라미. 주어 동그라미 써. 개업공인 중개사가 주어죠. 자, 보증 설정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얼마를 진다? 전액. 개공은 전액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상 들어오잖아요. 결국 다 져야 돼요. 근데 보험회사는 보증 설정 한도 내에서만 지는 거고 개인들은 전액 다 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증보험 종류 나와 있어요? 자,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자, 보증보험 공제 공탁. 근데 앞에만 밑줄 그으세요. 보증보험 회사에 가입한다. 공제는 협회에서 운영한다. 공탁은 어디서 운영한다? 법원에서 운영한다. 그 지문 있어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공탁은 세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공탁금은 폐업 사망한 날로부터 몇 년간 못 찾게 돼 있어요? 3년. 왜 이런 규정을 뒀을 것 같아요? 그랬죠? 자, 사고를 모르고 있었는데 폐업한다고 다 찾아가 버리면 보험금이 있어 없어? 없죠. 나중에 손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간? 3년간 못 찾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세요. 자, 양가로 4번에 보면 보증 설정 신고 세 줄 밑줄 그으세요. 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이 보험증서 사본들을 말합니다. 갖추어 등록관청 신고 동그라미. 그래서 신고는 보증 설정 신고입니다. 자, 그러면 다만 보증기관에서 보증 사실을 직접 뭐하면? 통보하면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다. 나와 있어요? 예. 정리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보증 재설정 신고 나와 있습니까? 자, 동그라미 2번 밑줄 그으세요. 보증기한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는 자는 언제까지 재설정 신고? 만료일 동그라미. 자, 진하게 증빙서를 갖춰서 신고. 만료일입니다. 만료일.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내려갑니다. 자, 변경 신고 나와 있죠? 아까 중간에 바뀔 때 이때는 언제까지 한다 그랬어요? 효력. 이미 설정한 보증 효력 있는 게 아니죠. 그 단어만 진하게 쳐놓으세요. 나머지 절차는 같아요. 절차는 같으니까 그것만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만료로 인한 재설정은 만료일. 됐어요? 중간에 바뀐 것은 효력 있는 기간 중. 체크했어요? 예. 자, 거기다. 자, 그러면 이제 양가로 7번 보증보험금 지급 절차가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어디로 봐야 돼요? 칠판을 봐주셔야 돼요. 이건 판서로 할 거예요. 판서로 설명할 테니까 자, 칠판 봐주세요. 자, 지금 손해 입증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방금 우리가 배울 때? 피해자, 의뢰인 쪽에서 손해를 입증을 합니다. 아까 1억 2천 발생했으면 1억 2천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자, 누구하고 분쟁이 일어난 겁니까요? 개공하고 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해가 발생하면 개공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개공이 보험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 보험증서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보증기관에다가 직접 지급 청구 들어갑니다. 의뢰인이. 이렇게 직접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때 그냥 가게에서 구비서류 제출하겠어.
구비서류.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 제출하면 돼요. 1억 2천 배상해달라. 알았다. 그러면 1억에 합의 보자. 그러면 합의서 제출하면 돼요. 근데 보통 개공은 합의를 안 하고 발뺌한 경우가 많죠. 그러면 소송 걸 거 아니에요. 그럼 판결서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그죠? 그러면 판결문 4번 제출하면 돼요. 자,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지면 화해조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조서, 이런. 그러니까 이게 준하는 효력이 있는 조서. 이거 아무거나 하나가 되겠죠? 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거 갈 일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피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얼마를 지급하겠어요?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난 만큼이죠. 1억 들었는데 1억 2천 발생했다면 1억 범위 내에서 됐죠? 예. 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험회사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공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계약이 해지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보험 다시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며칠이네? 15일입니다. 15일이네.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다시 가입이에요. 왜? 해지됐으니까 다시 가입해야 되고 보험이 또 있어야 되니까. 공탁은 채워 넣는 거예요. 채워 넣는 거. 왜냐하면 맡겨놓은 돈에서 돈이 나간 거거든요. 손해배상금이 나갔지 않아요. 지급이 됐잖아요. 그럼 채워 넣어야 돼.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보전이란 말을 써요. 보전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보전이란 말을 써요. 채워 넣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 보전.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거 부족한 만큼 채워 넣을까요? 지급한 만큼 채워 넣을까요?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부족한 만큼 채워 넣는 거예요. 부족하고 지급액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 왜 안 됐어? 부족하고 지급액 이해가 안 돼? 그럼 또 이거 설명해야 되나? 예, 자,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여기가 지금 개인들은 보험 얼마 들으면 돼요? 1억만 들으면 되죠. 근데 처음에 한 1억 5천 보험을 들어놨어요. 공탁을 해놨다고.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 그래서 손해가 7천이 났다고 가정을 해봐. 손해가 얼마 났어요? 7천이 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얼마 나갔어요? 7천을 지급했잖아요. 그럼 얼마 남았어? 8천 남았잖아요. 그러면 얼마만 채워넣으면 돼? 2천만 채워넣으면 돼요. 이게 부족액이야. 부족액이고 지급액은 얼마? 그럼 이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처음에 공탁을 많이 해놨으면 이해됐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급액하고 부족은 같을 수도 있고, 근데 시험에 지급액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부족한 만큼 채워 넣는다. 이게 시험 자주 나와요. 이것도 자주 나오고 이거 15일 다 자주 나와. 그래서 이게 두 줄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모의고사 4번 틀려봐. 속 터져. 4개월 동안 틀려나가봐. 저 두 줄 가지고. 속 터지잖아요. 이번에 15일 틀려갖고 외워놨더니 저기서 또 부족액을 건드려갖고 또 틀려버려. 이번에 또 부족액이 열심히 외워놨더니 또 다른 거 뭐 다시 가입 뭐 이런 걸 보존을 갖다가 거꾸로 넣어가지고 또 틀려본다 할지.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4번 틀리면 속 터져. 4개월 동안 틀려나가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봤을 때. 그럴 거 아니에요. 두 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짚어준 거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괜히 동그라미 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가 볼게요. 아니, 문제가 아니라 밑줄 그어 가볼게요. 정신이 혼란스러워. 자, 양가로 7번에 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이 구비소리 하나 밑줄 그으세요. 한 번만 밑줄 그으면 될까요? 합의서, 화해조서, 판결문 4번. 준하는 효력 있는 조서 거기. 이제 이것은 한 번만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 두 줄 적으세요. 자, 보증보험,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하면 며칠이네? 15일 동그라미 치시고, 보증보험하고 공제금 다시 가입 동그라미 치시고, 자, 지급액이라 그랬어요. 부족액 동그라미 치시고, 보전 동그라미 치세요. 다 중요해요. 그 두 줄밖에 안 되잖아요. 이 두 줄 가지고 틀려나가면 속 터져. 됐어요? 그 두 줄 짚어준 거 다 해야 돼, 다. 동그라미 칠한 거.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6번으로 갑니다. 4번, 5번은 뭐 볼 필요 없고. 동그라미 6번 보고 있어요? 보증보험 공제금 청구는 중개사고가 발생할 때부터 원래 3년이거든요? 아까 소멸시효 있잖아요, 보험금. 근데, 그, 사고 발생 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언제를 시점을 잡냐면, 그, 중개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 이걸 기준으로 잡니다. 원래는, 사고가 발생할 때부터 계산해요. 근데 그게 불명확했을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몇 년? 3년. 아까도 이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 줄 후단 다섯 번째. 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불법행위 10년. 이것은 개공에 직접 청구할 때 말하는 거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7번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 이건 어디다 청구한다어요? 중개행위를 할 당시, 그 7번에 나와 있네. 중개행위를 할 당시의 보증기간. 중개행위를 할 당시의 보증기간. 중개행위를 할 당시의 보증기간. 중개행위를 할 당시의? 중개행위를 할 당시의?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되게 쉽죠? 자, 그럼 DP 넘보세요. 이 8번이 대단히 자주 틀려요. 수험생들이 별표 쳐놓고. 자, 개공은 중개가 완성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보장금액, 기관, 소재지 설명하고, 기간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라. 이 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 두 줄인데 보험 관련 사실을 설명도 하고 보험증서를 교부하라. 그러면 이 두 줄에서 시험 나올 것 같은 단어, 문장 찾아봐요. 두 줄 가지고 시험 나올 것 같은 단어, 문자. 예, 하나도 안 나왔어. 하나도 안 나와. 하나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게 하나도 시험 나올 게 안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을 혼자서 10번 읽어봐. 점수가 나오냐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신분이 있었어요. 아이고, 이거 점수가 잘 안 나와. 그래서 혼자서 기본서 3회독을 독파했어요. 이 두꺼운 책을. 야, 얼마나 마음 뿌듯해.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제 모의고사 점수 잘 나오고 했지 했더니 또 안 나와. 왜냐하면 핵심을 알고 시험 나올 거 짚고 넘어가야지 점수가 나오잖아요. 책을 같이 똑같이 읽어더라도 어떤 걸 자꾸 읽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니까. 지금 여러분 이야기한 거에 시험 나올 게 하나도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두 줄 가지고도 이야기하는데. 자,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중개가 완성된 때 동그라미 쳤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한다 그랬죠? 기억나요, 이거? 소재지 면적 설명한 것은 무슨 의뢰인? 취득 의뢰인에 설명하고 완성되기 전에 설명한다고 했죠? 아, 그랬어, 안 그랬어? 근데 보험 관련 설명은 완성된 때. 그래서 이게 자주 틀려요. 그 완성된 때에다가 진하게 동그라미 치시고, 또 하나 또 있어. 또 뭐가 좀 나올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고 거래 당사자. 그 옆에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 사는 쪽만 설명하라 그랬죠? 근데 보험 관련 설명은 거래 쌍방에게 하는 거예요. 매도인, 매수인 다 한다고.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 그렇죠? 그리고 보험 몇 년 들었느냐, 보험 얼마 들었냐, 소재지가 어디냐, 이거 설명하고 관계증서 주라고 했는데 그것을 쌍방에게 설명한다는 거, 쌍방에게 교부한다는 거. 됐어요? 그리고 완성되기 전에 한 게 아니라 완성된?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엉뚱한 거 맨날 읽어봐 점수 나오나. 마음만 뿌듯하지. 공부 많이 했다고.
그렇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래서 이제 그거 두 가지를 잘 짚으셔야 돼요. 정리되고 있죠? 끝났어요. 자, TP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2절 파트가 뭐예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가 있어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자, 이 단어 익혀셔야 돼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 단어도 또 이게 이 문장도 생소하니까 또 기억이 안 되신 분들이 많더라고.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이 단어 익히세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예치 공고 제도라래요. 자, 이걸 예치 공고 제도. 자, 이건데, 자, 이 단어 좀 숙지해보세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걸 달리 표현해서 예치 공고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트는 거의 다 암기를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뭐 이해해가지고 풀 수 있는 것보다는 암기 사항들이 많아요.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내가 딱, 일단은 뭐 제가 암기보다는 이해하는 게 급선무니까 칠판을 보고 이해해보세요. 그럼 내가 적어 볼 테니까 머리만 굴려. 뭔요? 굴려. 자, 그럼 봐보세요. 여기다, 이쪽에다 적을게.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1억에, 공부하기 편하게 1억이라 할게요. 그럼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넘어가요? 계약금. 한 몇 %?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1,000만 원. 그러면 중도금 4,000 주기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잔금 5,000만 원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누구 소개로? 계공 소개로. 계약공인 A 소개로. 근데 이 A,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금하고 중도금 예를 들어서 이걸 받아 먹고 소유권도 안 넘겨주고 병에게 이중매매 해볼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도 취득하지 못하고 5천 날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계공이 거래 당사자에게 이 계약금 등, 이걸 이제 계약금 등이란 말을 써요. 이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해도 되고, 그래서 계공들이 안 하잖아요, 많이. 이거. 만약에 해야 한다라면 안 할 수가 없지. 제재가 따라붙으니까. 근데 할 수 있다요. 그리고 또 해도 예치할 의무도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이거 예치 권고할 수 있다. 그래서 은행에다가, 5천만 원을 계공 명의로 뭐 예치해 놓자. 이렇게 권고할 수 있다고.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 할 수 있답니다. 임의사항이라는 게 중요하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몇 가지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 예치 명의자 알아야 돼요. 누구 명의로 예치가 가능하느냐? 계공 명의로 예치가 가능해요. 누구 명의로? 그러면 이제 계공 명의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있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대통령령을 우리가 앞에서 시행령이라고 기억나요? 명의로 예치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거. 이건 다 금융기관들이 대부분이요. 그러면 이 계공, 개인은 오로지 계공이거든요. 그럼 매도인 명의로 예치한다. 맞아, 틀려? 틀려. 매수인? 안 돼. 그럼 어차피 3자예요. 거래 당사자는 당연히 안 되고, 그러면 소속 공인 중에서 중개 보존 명의로 예치 가능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개인은 오로지 누구만? 계공만. 그럼 이제 대통령령이 정한 자, 이것은 안개하는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요. 안개 안 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적어볼 테요. 그냥 들어봐요. 은행법상 은행입니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신탁업자입니다. 무슨 업자? 신탁업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있어요. 보험회사 명의로도 가능하고, 채신관서, 우체국 말하죠. 채신관서 명의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문회사들이 있어요. 계약금만 전문으로 관련하는 전문회사들. 자, 여기 명의로 예치할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은공신, 보채전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두 문자로. 이건 암기를 해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예치 기관이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다 예치하느냐. 금융기관에서 금, 공제사업자에서 공, 자, 신탁업자에서 신. 자, 위에 것하고 비슷해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순서를 교재하고 바꾼 거예요. 이렇게 여기하고 맞추려고. 같이 공부해야 되니까. 등입니다. 이 등 속에는 보험회사 최신관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자하고 기관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금, 공, 신, 등 이렇게 할 거고.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예치 대상 금. 계약금만 예치할까요? 중도금까지 가능하겠어요? 잔금까지 가능하겠어요? 중도금까지만? 내가 칠판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계약금만 예치할 수도 있고 잔금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예치할 수도 있고 이렇게만 예치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예치 가능해요. 됐어요? 그러면 예치 기간은 언제까지냐? 기간 거래계약 이행완료. 자, 그러니까 거래계약 완료가 아니라 이행완료. 그러니까 등기까지 다 넘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잔금 넘어갔는데 뭐 등기가 안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잔금도 예치 가능해요.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정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은 이 두 가지는 암기사항들이에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됐죠? 예. 자, 그러면 하나 더. 몇 개 더? 하나 더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예치해 놓으면 큰 문제가 없겠죠?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 뭐 망하더라도 뭐 요즘 합병이 되니까. 근데 이제 이 누가 문제예요? 개공이 문제거든요. 이 사람 명의로 예치해 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의무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들어봐요. 거래 안전보장을 위해서 약정을 하라. 이거 하나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보세요. 개공은 자기가 관리하는 예금 통장이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저 돈은 자기 거예요? 남은 거예요? 그걸 같이 넣어놓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자기 소유 예치인 거 분리해서 관리하여야 함의합니다. 의무조항이에요. 분리해서 관리하라 하지 말라? 하라. 그리고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돼요.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분리해서 관리하면 뭐 돼? 다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개공 명의로 돼 있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찾아 써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험 또 들어야 돼요. 저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 금액 저거 5천만 원 아까 예치해놨죠? 개공 명의로 저 금액만큼 보증보험에 가입하든 또 어디 가입하든 공제 가입하든 또 어디 엉탕. 그러면 여기서 각종 증서들이 나와 안 나와? 나와. 이 증서 사본이 있잖아요. 이것도 쌍방입니다. 거래 당사자란 말은 쌍방이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만약에 개공에게 돈 달라니까 돈이 없다. 어디다 썼냐? 술 마셨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던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보험 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요. 좀 불편하죠? 처음부터 여기다 예치하면 되지. 그러죠? 예,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대충 끝났거든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치하는데도 개공이 이제 예치하는데도 뭐 교통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예치 수수료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걸 실비라 그래. 실비. 이것도 실비인데 이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과 관련된 실비는 이전 쪽에서 받을까요? 취득 쪽에서 받을까요? 찍어봐요. 취득 쪽?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반대 없어요? 없어? 반대 안 할 거예요? 그죠? 예, 취득 쪽에서 받아요. 여기서 받습니다. 매수인 쪽에서. 좀 이따 나와요. 보수 파트 할 때 나와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내용들 밑줄 그어 드릴게요. 자, 225페이지.
계약금 등의 예치 공고 나와 있습니까? 의의에서 두 번째 줄 후단, 1번에서 두 번째 후단, 공고 하여야 한다 해서 할 수 있다. 거기만 동그라미 쳤어요. 그 내용들은 밑에 다 나오니까. 임의사항이라는 게 이게 중요해요. 임의사항.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내려갈게요. 자, 예치 명의자는 뭐라고 나왔어요? 아, 거기 말고 그 의 다시 또 위에 더 밑줄 그어야 되겠네. 뒤가 안 나와 있네. 동그라미 2번 밑줄 그으세요. 의에서. 자, 동그라미 2번 후다르면 예치 기간 나와 있어요? 자, 거래계약 체결될 때까지 아니라 거래계약 무슨 완료? 이행 완료. 거기 밑줄 이행 동그라미 쳤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밑줄 그으세요. 계약금 중도금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작은 것까지 공고. 자, 예치를 공고할 수 있다. 거기까지. 내가 지금 칠판에 적힌 건 다 밑줄 그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예치 명의자는 1번이 뭐예요? 그리고 이제 2번부터 7번까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입니다.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고 적어보세요. 동그라미 2번부터 몇 번까지? 7번까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적었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그러면 이것은 암기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자, 두 문자로 할게요. 자, 다시 원위치에서 2번에 은행에서 어디 동그라미? 보험회사에서, 신탁업자에서, 채신관서에서, 공제사업자에서, 자, 뒤에 전문회사에서, 두 번째 줄. 그러면 지금 칠판하고 순서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순서만 적어놔요. 전. 왜 이걸 순서를 바꿨냐면 밑에하고 맞추기 위해서 바꾼 거예요. 그래야지 같이 묶어서 외우지. 이해됐어요? 자, 은공신, 보채전 이렇게 암기할 겁니다. 앞으로는. 공신, 보채전. 은이 뭐요? 공이. 공제사업자. 신이. 신탁업자. 보가. 보험회사. 채가. 채신관서. 전이. 전문회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공신, 보채전.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나오기 때문에요. 예치 명의자를 물은 문제가 나와요. 뭐 단독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양가로 3번 들어갑니다. 예치 기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금융기관에서 금. 자, 공제사업자에서 공. 신탁업자에서 그 옆에다 등이라고 적으세요. 등. 그 등 속에는 보험회사, 채신관사가 들어있어요. 보채가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거의 명의자고 기관하고 비슷하죠? 예. 그래서 금, 공, 신, 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양가로 3번 사전수령은 나누세요. 이건 나눴고. 그 다음에 큰 2번에 보면 누구 명의로 예치했을 때? 개공. 아까 여기다 예치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여기다 해놓으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인출에 대한 동의, 실비, 약정,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약정 동그라미 쓰세요. 큰 내용은 없어요. 그 제목만 밑줄 그어 놓으시고. 자, 양가로 2번으로 내려갈게요. 분리관리 있어요? 자, 첫째 줄만 밑줄 그으세요. 개공은 개공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자기 소유 예치인 거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지문. 의무조항이죠? 그리고 3번. 자, 첫째 줄만 밑줄 그으세요. 예치된 게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그 지문. 자, 양가로 4번. 양가로 4번 나와 있어요? 자, 첫째 줄 후당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거기 가로로 묶으세요. 자,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이건 말이에요. 예치된 금액. 이 금액만큼 이해되셨어요? 자, 거기 보면 두 번 보증보험 공제 가입하나 공탁하여 하며 동그라미. 하며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거래 당사자에게 관계증서 사본을 교본에 전자문서 제공하라 나와 있죠? 거래 당사자랑 동그라미 치세요. 일방이라 그래서 쌍방.
그 정도 정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공부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 해보죠. 하나 더 하고 이제 휴식 가질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요? 의무.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떤 제재 들어갈까요? 이 세 가지 의무를 위반했다. 뭐 분리해서 관리 안 한다 할지, 보험 안 들었다 할지. 1학년 1반? 1학년 1반? 징역 벌금은 절대 아니고. 과태료 얼마? 100만 원 과태료 찍었어. 여기는. 업무정지. 업무정지라고 적어놔서 이 의무 위반하면 업무정지 사유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제재는 뭐 서서히 할 건데 일단은 저것은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업무정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끝나버렸네. 1시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었다가 또 들어갈게요. 예, 휴식 갔습니다.